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계림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 수사가 검찰로 넘어간 가운데 광주시는 세계수영대회 선수촌 아파트 건설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전남에 이어 광주에서도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직위 상실의 위기에 놓였던 이용구 보성공치와 장만채 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북 김제에 이어 전남 인접지역인 고창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해 전라남도에도 구제역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달 광주 지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잡음과 비리 의혹에 대해서 연속 보도해드렸는데요. 해당 재개발 지역을 수사한 경찰이 일부 혐의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광주 계림 8구역. 재개발 조합의 전 사무국장 신모 씨는 지난해 7월 조합장이 용역업체에서 받은 돈이라며 현금 1,000만 원을 건넸다고 양심 선언했습니다. 한마디로 석연치 않은 돈이라는 겁니다. 해당 조합장은 재개발 사업을 흔들려는 일부 세력이 날조된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이를 수사하던 경찰은 전 사무국장의 양심 선언에 무게를 두고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돈을 건넨 정황이 확실하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돈을 받았다는 전 사무국장은 진실 반응이, 돈을 건네지 않았다는 조합장은 거짓 반응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 수사 결과는. 왜냐하면 받았다는 사람이 확신이 있고 또 현금이 있고 거짓말 탐지 결과가 정말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고. 또 조합원의 요구가 있으면 조합은 시공사로부터 지원받은 조합비를 어디에 썼는지 공개해야 하는데도 정보 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입찰업체 간의 담합 의혹이 제기된 계림 4구역에 대한 검찰 수사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고소인과 참고인 조사를 마친 검찰은 앞으로 피고소인과 업체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어서 재개발 사업 이면의 민낯이 조금씩 드러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광주 계림 8구역에는 수영대회 선수촌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인 호반건설이 갑자기 사업 진행을 뒤로 미뤄서 광주시가 선수촌 건설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용 기자입니다. 호반건설이 광주 계림 8구역 재개발 조합에 보낸 사업 진행 보류 공문입니다. 조합과 비대위 간의 대립이 심각해 사업 일정이나 분양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재개발 사업을 원만히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기한 보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 대여금 등 조합에 대한 자금 지급도 중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비대위 측은 중견기업의 태도로는 적절치 않다며 호반건설을 비판했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자고 주장했을 뿐인데 조합과 비대위의 대립을 빌미로 사업을 보류하는 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보류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투명하게 하자고만 했지 일체의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도 아니고. 계림 8구역에 지어지는 아파트가 수영대회 선수촌인 만큼 광주시는 건설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을 위해 지금까지 30억 이상을 쓴 호반이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호반을 상대로 사업 지속 의지가 있는지 확인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달에 광주시와 시공사, 조합이 선수촌 건설 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주민 이주나 철거 일정 등을 고려하면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호반건설하고 상의를 해서 한치라도 오차가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나 재개발조합은 조속한 사업 재개를 요청할 것으로 보여 호반건설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주말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영하 2도로 출근길에 큰 추위는 없습니다. 주말에도 추위는 쉬어가겠는데요. 한낮에 10도 가까이 오르면서 야외 활동하기 좋겠고요. 일요일 밤부터는 비가 조금 시작되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구름이 많이 껴 있는데요. 오늘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오전까지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나 눈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광주가 영하 1.8도, 나주 영하 4.6도로 전남 지역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떨어져 있고요. 낮에는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곡성 구례 7도, 광양 9도, 고흥 8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주 전남에 이어 광주에서도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1월 첫 주에 수거된 표본검체 29건 가운데 3건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검출된 바이러스는 전남에서 확인된 것과 같은 종류로 2009년에 유행한 신종 인플루엔자와 같은 유전자형입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독감 바이러스가 확산하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전북 김제에 이어 인접 지역인 고창에서도 돼지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전라남도가 긴장의 끈을 더욱 쥐고 있습니다. 1934년 구제역 관측 이후 청정 지역을 유지해온 명성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광, 장성 등 전라북도와 인접한 전남도 내 4개 시군의 거점 소독 시설이 22개 전체 시군으로 확대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담양, 한평, 해남, 영광 지역 13개 농가가 올해 처음 구제역이 발생한 김제와 차량 이동 등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집중 관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창에서 지난 11일 초라한 돼지 85마리가 담양의 도축장에서 도축된 뒤 시중에 팔린 것으로 확인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지난달 14일부터 한우 고급육 1.8톤가량을 처음으로 홍콩으로 수출한 시점이어서 구제역 발생을 더욱 경계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도내 돼지의 구제역 항체 형성률이 54.1%로 전국 평균 64.2%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아 발병하면 소 등 다른 가축까지 피해가 우려됩니다.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등 발굽이 짝수인 우제류 가축의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긴 뒤 치사율이 최고 55%에 이르는 제1종 바이러스성 법정 전염병입니다. 잠복기는 최대 2년, 보통 3주 정도여서 최소 이달 말까지는 방역당국이 긴장을 늦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조금 뒤에 8시부터 국세청이 홈페이지인 홈택스를 통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는군요. 네, 올해는 어떤 점들이 달라졌고 챙겨야 할 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광주지방국세청 송바우 성실납세지원국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직장인들이라면 뭐 이제 매년 하는 거니까 다들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좀 있거든요. 연말정산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그 직장인들, 그러니까 근로자들은 매월 세금을 내고 계십니다. 근데 매월 세금을 낼 때는 계략적으로 계산을 해서 먼저 세금을 내시는 거고요. 그걸 연말에 가서 공제 항목들까지 정확하게 반영을 해서 다시 정산을 하고 매월 낸 세금과 비교해서 더 내신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는 제도가 연말정산 제도입니다. 네, 연말정산 공제 항목이나 이런 것들은 해마다 바뀌는데요. 올해도 많은 것들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예, 매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더 혜택을 많이 드리기 위해서 바뀌는 부분들이 많은데 첫 번째 올해 부양가족 판정 기준이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가족이 급여가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가족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에 330만 원, 연간 급여 330만 원에서 연간 급여 500만 원 이하로 좀 확대가 돼서 혜택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의료비의 경우에 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인공수정이라든가 이런 난임 시술비에 대해서는 의료비 공제 한도에 관계없이 전액을 공제해 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인당 30만 원씩 추가로 세금을 돌려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 그 노후에 대비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 퇴직연금에 대해서 종전에 400만 원에서 700만 원 한도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네. 더 많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주택 주택 청약 그 종합저축에 대해서 네. 작년까지는 120만 원, 연간 120만 원 불입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됐지만 올해부터는 그 2배 240만 원까지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여윳돈이 있다면 네. 예, 뭐 주택 청약 저축이라든가 이런 데에 네. 좀 넣어놔가지고 세금 공제 혜택을 네. 좀 받을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몰라서 돌려받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빼놓지 말아야 될 부분 올해는 이런 거 정말 꼭 챙기십시오. 이런 거 좀 네. 짚어주시죠. 예, 아까 소개하셨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대부분의 영수증을 이렇게 그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전 같은 경우에는 뭐 병원이라든가 학교 가서 영수증을 떼셔야 됐지만 10년 전에 그랬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그 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 거기에 잘 올라가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종교단체 기부하신 기부금 영수증, 그리고 이제 해외 교육비, 그리고 이제 그 교복 구입비, 네. 이런 부분에 대해, 그리고 월세 그 영수증 같은 부분은 직접 그 뭐 지급처에 가셔가지고 발급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 대부분들이 교육비 중에서 그 교복비는 이제 50만 원까지 한도로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학교에 문의를 하시고 교복 구입처에 문의를 하시면 그 실제로 교복 구입하신 부분에 대해서 영수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기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다니시는 교회라든가 절에 직접 가셔야 발급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 또 그 기부금과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철저해졌기 때문에 네. 예, 잘 알아보고 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간단하게 맞벌이 가정들이 상당히 많아졌는데요. 네. 맞벌이 가정을 위해서도 간단한 팁 한번 주시겠습니까? 그 맞벌이 가정에서 이제 부부 중에 어느 분한테 이제 공제를 받을 거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국세청에서는 사실 오늘 개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말고 19일에 개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맞벌이 부부 코너를 별도로 마련을 해서 거기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네.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 네. 그러니까 맞벌이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자녀 소득 공제 같은 경우, 자녀 공제 같은 경우에 한쪽만 올리셔야 됩니다. 네. 양쪽으로 올리면 저희 전산에 체크가 되기 때문에 한쪽만 올리시는 게 맞는데 네. 누구한테 올리는 게 더 혜택이 많은지 그 부분을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정확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일부터 네. 개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그거 이용해야 되겠네요.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30대 남성이 화풀이로 아파트 옥상에서 돌을 던졌습니다. 한두 번이 아닌데다 크기도 커서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는데 이 용의자는 추가 범행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운동복에 모자를 쓴 한 남성이 계단을 오릅니다. 손에는 묵직해 보이는 가방이 들려 있습니다. 39살 김모 씨가 8층 건물 옥상에서 돌을 던지기 위해 돌이 든 가방을 갖고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범행 장소를 특정한 경찰이 이곳에다 CCTV를 설치했는데요. 세 번째 범행에 나선 김 씨의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2달 동안 모두 5차례에 걸쳐 지름 15cm에 1kg가량 되는 돌을 옥상에서 길바닥으로 내던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위로 돌이 떨어지면서 트렁크가 움푹 패여 1,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돌의 크기가 지금直径이 15cm 그리고 무게가 700g에서 약 800g 정도 나갑니다. 이게 사람 신체에 맞았을 때는 중대한 상해를 입은 건 분명하고 머리에 맞았을 경우는 100%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봅니다. 실직으로 인한 분풀이를 하기 위해 위험천만한 일을 저지른 김 씨는 추가 범행을 위해 차량에 돌을 싣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에 직장도 있고 과거에 졌던 돌에 대한 피해자여서 이번에 이렇게 돌을 던지게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마음에 좀 스트레스를. 경찰 조사에서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고 진술한 김 씨는 지난 2002년에도
화를 참을 수 없다는 이유로 차량 5대를 파손해 입건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국의 유명 사찰을 돌며 불전함만 털어온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과거 사찰에서 생활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같은 범행을 계속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사찰을 돌아다니는 한 남성. 곧이어 매표소 문을 넘어 달아납니다. 지난해 8월부터 5달 동안 사찰 불전함만을 골라 600만 원 상당을 훔쳐온 혐의로 51살 김모 씨가 붙잡혔습니다. 전남 순천과 경기도 가평, 경남 밀양 등 전국을 돌며 불전함을 털었는데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 사찰만 12곳에 이릅니다. 손님들한테 사정 얘기하고 하면 되는데 불전함 매수를 되게 시작한 게 벌써 3번째입니다. 김 씨는 불전함에 동전을 넣어 소리를 들은 뒤 안에 현금이 있는지 파악했습니다. 자물쇠를 따기 위한 연장을 목에 걸고 다녔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산길을 20시간 넘게 걷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과거 충북의 한 사찰에서 수년간 생활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사찰의 그 생리라든지 아니면 스님들이 주무시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잘 알고 범행 대상으로 삼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사찰에서 범행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용부 보성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 2014년 5월 당시 지방선거 상대 후보였던 정종해 전 군수 시절 태풍 피해 복구 관련 비리가 있는 것처럼 선거 공보물에 게재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대법원 1부는 장만채 전라남도 교육감에 대해 일부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해 장 교육감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어린이집 290곳 가운데 16개씩은 45곳의 실내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라돈 농도가 모두 기준치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하지만 어린이집 근무 종료 후 모든 창문이 밀폐되는 새벽 시간대에 상대적으로 농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추운 겨울철에도 잦은 환기가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광주시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에 통역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의료통역 서비스비는 환자를 유치한 의료기관이 사단법인 광주권 의료관광협의회에 신청하면 협의회가 전문 통역 요원을 배치하고 수당은 광주시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광주시는 이 사업을 위해 지난해 7개 언어권의 40명으로 통역 인력풀을 구성했습니다. 공공기관이 대거 이전해온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청년들의 일터를 찾을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직원들로부터 취업 관련 정보를 직접 들어보는 연속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순서로 우정사업정보센터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우정사업정보센터는 전국 3,500여 우체국의 금융과 전산 시스템을 24시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이곳에는 40개 가까운 협력업체, 48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의 전반적인 전체 시스템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금, 보험, 그리고 택배, 우편 이거 다 창구에서 사용하는 전산 시스템, 또 그 외적으로 스마트 뱅킹이랄지 스마트 영업지원이랄지 FC들이 쓰는 모든 전산 시스템을 다루고 있는 곳이에요. 우체국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유지 보수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스템에 마비가 오거나 에러가 생겼을 때 저희 쪽에서 신속하게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고객들에게 불편함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과 전산 등 전문 분야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자격증과 직무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프로그래밍이나 IT 쪽은 뭐 그런 프로그래밍 해서 자기들 이렇게 커리어를 쌓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종 공모전이나 그런 게시판 만들기나 뭐 그런 것들 이렇게 프로그래밍 이용해서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그런 경력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좀 많이 파악이 빨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공에 관련된 그 지식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는 자기가 따로 스터디를 하든지 아니면 따로 준비를 많이 해놔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는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를 좀 많이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우체국 같으면 우체국은 보험과 금융을 이중으로 하고 있는데 그쪽 업무에 학교에서라든지 아니면 밖에서 자기가 과외라든지 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한다면 우선 채용에 도움이 될 거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우정사업정보센터에는 광주 전남 협력업체의 참여가 늘고 있어서 지역 인재의 채용 폭도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한국전력이 에너지 전문 인력 양성 사업에 첫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한국전력은 한국전기산업진흥회와 기초전력연구원과 함께 지난해 하반기부터 진행한 전력 신기술 인력 양성교육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한전은 지난해 50명 규모의 교육생을 선발해 양성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2배 많은 120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으로부터 동시에 러브콜을 받고 있는 천정배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종인 전 의원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면서 천정배 의원과의 야권 대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천 의원은 이에 대해서 야권 통합과 호남 정치 복원이라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더민주 지역 의원들의 연쇄 탈당에 따라 향후 진로를 고심 중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정상원 의원. 전남 고흥 보성이 지역구인 김승남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대로는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지역 민심이었다며 서민과 중산층에게 새 희망을 주기 위해 현재로서는 유일한 대안인 국민의당에 합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의 탈당은 황주홍, 주승용 의원에 이어서 전남 지역 현역 의원으로는 세 번째며 다음 주에는 박지원, 이계호, 이윤석 의원 등의 탈당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으로 지역 민심이 쏠리면서 총선 예비 후보들의 더불어민주당 탈당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었던 최경환 광주 북구을 예비 후보는 통합과 단결을 외면했고 야권의 뿌리이자 심장인 호남 세력을 포용하지 못했다며 더민주 탈당을 선언한 뒤 안철수 신당 합류를 선언했습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지낸 광주 남구 김명진 예비 후보도 독신, 독선, 독단의 바이러스가 당에 퍼져 집권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며 민주개혁 세력의 승리와 정권 교체의 길로 나서겠다며 탈당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 남구 백운일동 마운틴마트 백운점 3만 원, 고집쟁이 족발 3만 원, 명품 한우 5만 원, 모구 아파트 주민 30만 원, 송촌 파인일 주민 25만 원, 제일파크 주민 33만 6천 원, 꽃밤 어린이집 10만 원, 현대아파트 주민 63만 8천 원, 마켓올레 백운전 10만 원, 디마켓 5만 원, 참 좋은 한의원 3만 원, 한전 KPS 광주 송변지사 20만 원, 순복은 광주중앙교회 10만 원, 5통 주민 20만 원, 6통 주민 41만 3천 원, 9통 주민 31만 4천 원, 10통 주민 6만 7천 원, 11통 주민 34만 1천 원, 12통 주민 16만 7천 원, 13통 주민 44만 5천 원, 14통 주민 20만 원, 19통 주민 40만 3천 원, 20통 주민 5만 원, 통화동 휴먼시 아파트 301동에서 306동, 313동, 314동 주민 12만 5천 원, 진월동 한신 1차 아파트 노인의 10만 원, 협진 아파트 주민 45만 원, 중흥 아파트 주민 71만 9천 원, 풍림 아파트 104동, 105동, 106동 주민 80만 원, 진아리채 3차 아파트 주민 65만 원,
보은 하이플러스 2차 아파트 주민 33만 3천 원입니다. 현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주말까지 추위가 쉬어가겠는데요. 현재 광주가 영하 2도로 출근길 큰 추위는 없습니다. 다만 오전까지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주말에도 한낮에 10도 가까이 오르면서 비교적 포근함이 감돌겠고요. 휴일 밤부터는 비가 조금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중국발 스모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호남 지방의 미세먼지는 주의 단계를 나타내겠습니다. 호흡기가 약한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구름 영상입니다.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구름이 많이 껴있는데요. 오늘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오전까지는 빗방울과 눈이 조금 날리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광주 영하 1.8도, 나주 영하 4.6도로 전남 지역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3, 4도 낮고요. 낮에는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곡성 구례 7도, 광양 9도, 고흥 8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해상 대체로 맑겠고요. 물결은 최고 1.5m로 낮게 일겠습니다. 주말까지는 추위가 주춤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고요. 또 주 초반에 전국에 눈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